네, 안녕하세요. 배민 아카데미 이존입니다. 오늘 북토크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배민 아카데미 북토크는 책 읽는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장님도 평소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일하고 끝나고 이렇게 집에 오셔서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책 읽기도 너무 고되시고,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책을 꼭 읽지 않아도 이 영상을 통해 책 내용도 이해를 하시고 또 좋은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북토크는 책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나는 빚내지 않고 3천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의 저자 윤혁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조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발권 너무 감사드려요.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잼잼칩스, 잼잼파스타, 끄뜨머리집이라는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혁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대표님, 이 책 제목이 제가 아까 초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빚내지 않고 3천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인데요. 네, 정말 거짓 없이 딱 3천만 원으로만 장사하신 게 맞나요?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얹고, 네. 저도 얹고. 네. 네. 보증금, 네. 권리금, 인테리어.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다 합해서 다 합해서 3천만 원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어찌됐건 오늘 3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가 제목이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소자본 창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3천만 원이 분명 큰 금액이죠. 네. 너무 큰 금액인데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또 이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저는 3천만 원 지금 있다고 하면은 네. 장사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저는 제 평생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했고 네. 이 3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대학 생활을 하던 홍대 앞에서 가게를 차릴 수 있겠구나. 홍대 앞에서 네. 조금 그렇게 조금 꿈이 야무지셨네요. 네. 그리고선 홍대 앞에 찾아갔으나 네. 첫 부동산을 가는 순간 네. 내가 아니구나. 현실적으로 네. 3천만 원으로는 정말 아주 작은 매장 하나도 구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꼭 제 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싶었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분명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노력을 네. 하다 보고 발품을 팔다 보면은 그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빚내지 않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고 네. 장사를 해야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진 이 전 재산이 큰 돈이 아니란 건 깨달았지만 예.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하게 되어서 결국은 결국에는 하신 3천만으로 거네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장사를 처음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또 가장 중요하게 꼽는 요소 중에 하나가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권. 이 3천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 상권 분석, 소자본 상권 분석하면은 어떤 게 좀 중요할까요?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발품, 네. 두 번째는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끈기. 세 번째는 네. 역지사지의 입장이라는 역지사지 입장이요.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서 발품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상권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선이 생기셔야 되는데 그렇죠. 많은 상권을 볼수록 네. 그거에 대한 시선이 생깁니다. 네. 이게 내 금액으로 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상권인지 네. 제가 만약 압구정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홍대 상권만 봤다면 그렇죠.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상권을 둘러보면서 네. 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상권들이 조금만 조정하면 할 수 있는 상권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예. 또한 이게 꼭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대형 상권이 아닌 그 주변에 무너져 있는 상권들은 소자본으로 창업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시선들이 완전 메인 상권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내 자본에 살 수 있는 조금 이제 더 외곽에 있는 상권으로 눈길을 돌렸다는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다 발품 덕분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 예산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상권들이 있다는 걸 파악하게 하나씩 됐습니다.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또 끈기가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가게를 내놓는 분들, 네. 건물주 분들도 네.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금액이 딱 나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다 보고 제 사정도 이야기하다 보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감사하게도 보증금이나 그리고 월세나 또는 권리금에서 조금씩은 이렇게 네고시에이션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계속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맞습니다. 어떤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은 네. 또 내고를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저는 무려 6개월 정도를 찾아가게 되었고요. 계속 설득하시고 일호점 사정 잼잼 말씀하시고. 칩스
같은 윤신의 네. 윤 사장 뭐 이러면서 친밀도가 형성되면서 그렇죠. 조금 더 제 입장을 많이 배려해 주셨던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역지사지 입장이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역할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할극이요. 네, 네. 상권을 파악하는데 보통 본인이 나 이 장사를 하고 싶어, A라는 네. 아이템으로 장사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상권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타겟한 상권에 갔을 때 그 주 유동인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유동인구의 역할을 실제로 해보면서 아, 네. 네, 실제로 그 상권은 오피스 상권이구나, 테이크아웃이 많은 상권이구나, 학생들이 학원을 가기 전에 들리는 상권이나 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돼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손님의 입장이 돼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 돼보는 역할을 예.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아, 그래야 그 상권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마지막 그 요소가 물론 앞에 말씀 주신 발품, 끈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역지사지. 네, 내가 실제 그 주민이 되게끔 롤플레잉을 해보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첫 장사를 할 때 20, 30대를 겨냥한 아이템을 하고 싶었는데 네. 실제로 이 롤플레잉을 하고 나서 네. 저희 가게 앞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는 걸 알고 조금 나서 갭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아, 네, 감자튀김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업종 맞습니다. 변경을 또 최후에 맞습니다. 가서 또 그 상권에 네. 맞춰서 네. 또 시도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 상권 분석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음. 상가. 네, 그렇죠. 이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낮으면 이 집도 그렇지만 네, 조금 의심하게 되잖아요. 뭐 건물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자리는 이전부터 장사가 좀 안 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네, 그 이런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그 이런 거는 어떻게 캐치하셨어요? 아, 일단 이제 입지 선정하는데도 발품을 많이 팔다 보면은 그 가격이 그 월세가 적당한 월세인지 네. 보증금이 적당한지 아. 이런 시선들이 일단은 생겨야 되고요. 그렇죠. 시장을 네. 많이 보면 이 금액이 합당한지가 보이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 전 이력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저는 어떻게? 그 전에 어떤 그 주소지로 네. 구글링을 해봅니다. 인터넷에 네. 그 주제 쳐보시는 거예요. 네. 오, 그럼 그래서요? 그 전에 어떤 가게들이 있었고 네. 어떤 가게들이 잘 됐었는지 어떤 가게들이 잘 안 돼서 업종 변경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보게 되었고요. 주소로 이슈 체크를 해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 주소 체크를 통해서 신촌의 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였냐면 건물주와 네. 세입자상의 소송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네, 어떤 거였냐면은 예. 가게가 잘 되니까 건물주가 세입자를 쫓아내고 자신의 자녀에게 다시 가족을 네, 아. 하려는. 근데 저는 만약에 그 기사를 찾아보지 않았다면 네. 건물주는 바뀌지 않은데 그런 그렇죠. 건물주랑 장사를 했다면 또 한 번 그런 일이 마찰이 있었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있겠네요. 네. 아,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가게들을 이제 입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주변 가게에 사장님들께 그 가게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 역시 신촌에 제가 세입하려고 했던 데는요. 네. 계약을 앞두고 그 1층에 고깃집이 있어서 고깃집에 가서 네. 사장님 저 이렇게 해서 지하에 세입하려는 청년이에요. 네, 밥 먹으러 왔어요. 네. 말씀드렸더니 네. 총각 큰일 날 뻔했다고. 아, 누수가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그 건물 지하가 네, 그래서 제 어. 눈으로는 괜찮던데요. 예. 그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맨날 세입자 나갈 때마다 페인트 칠하고. 네, 아, 이렇듯이 예. 주변 사장님들께 그 세입하려는 잘 본인이 계약하고 싶어하는 가게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그 단점도 파악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 상권 분석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서울 쪽에 이 네, 뭐 또 매장을 오픈하시려는 분들 참고를 하실 만한 사이트가 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눈물 그만 상담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눈물. 임대차 쪽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던가 이제 상가 관련해서 이슈 해결을 할 때 그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 채널이 배민 아카데미 아니겠습니까? 네. 배민 아카데미에도 상권 분석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 상권 분석 영상을 보시면서 네. 같이 상권 분석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가를 살펴봤어요. 상권 분석을 해봤고 상가를 네.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야죠. 안에를 봐야죠. 네. 예, 배민 아카데미 예쁘죠. 아, 야, 너무 이런 예쁩니다. 이런 이제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를 정해야 되는데 네, 제가 잼잼칩스 또 손님으로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진짜. 감자튀김도 같이 네. 먹고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 네. 딱 들어가자마자 느낀 제 감정은 이 대표님의 어떤 에너지라던가 이 대표님의 지금까지 손님들이랑 걸은 발자취가 매장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느낀 손님으로서의 감정이 네, 그게 컨셉인 거예요. 네.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컨셉은 네. 단순히 우리가 돈을 많이 쓴다,
라고 해서 특색 있는 매장이나 컨셉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첫 번째 잼잼칩스란 가게 컨셉이 잡히게 된 계기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을버스를 타고 전부 다 홍대로 청년들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는 저희 젊은 친구들이 갈 장소가 없어요. 홍대처럼 이렇게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가게들이 없어요 라는 말씀 해주셔요. 네. 그래, 그럼 나는 이 친구들이 홍대에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네. 동네에서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네.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가게 네.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 이 잼잼칩스의 잼잼이 재미재미의 줄임말입니다. 골목 상권을 네. 네, 재밌는 골목 상권에 재밌는 가게를 만들겠다. 이런 컨셉을 잡고 가게를 하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매장도 결국 손님한테 답을 찾으신 그렇죠. 거예요? 손님한테 결국 네. 역지사지가 답이 예. 되었고요. 네. 지역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첫 번째 네. 매장이고 두 번째도 조금 잼잼 비슷하네요. 파스타 같은 잼잼 파스타. 경우에도 네. 이걸 하게 된 계기는요,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가 앞에, 저도 대학교 때 그랬거든요. 밥도 되고 술도 되는 거 뭐가 있을까? 왜냐면 지갑 사정이 그렇죠. 네, 녹록지 가볍죠. 않았거든요. 좀 맞습니다. 가볍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메뉴를 개발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네. 역시 고객의 니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파스탕이라는 컨셉이 탄생하게 됐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끄트머리집이거든요. 네, 지금 또 유니폼도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네. 끄트머리. 네, 제가 듣기로 그 자리가 4년 동안 6번의 상호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자리가 안 좋았네요, 그렇죠? 네, 네. 골목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골목의 끄트머리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덜 찾게 되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한번 단점을 한번 극복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네이밍을, 이름을 끄트머리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그냥 기회로 그냥 딱 밀어붙이신 거예요. 네, 지금 와서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처음 열었을 땐 기회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아,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적인 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네. 네이밍과 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었고요. 아.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갔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을 조금 생각하는 그렇죠. 컨셉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좋은 포인트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인테리어를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사 철학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또 하는 얘기가 소자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인테리어 얘기하는데 이 비용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그때 진짜 열심히 했다. 네. 내가 이 인테리어 비용 아끼려고 이것까지 해봤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견적을 받고 놀랐었어요. 견적을. 그래서 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네.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검색해서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실제 내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겠다. 네, 배워야겠다. 아.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어. 왜? 경력이 없다고. 네. 그래서 지나가다 인테리어 현장을 보고 나서 무일푼으로 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정말 말로만 듣던. 네, 무일푼으로. 그러니까 청소라도 시켜달라고 어. 말씀드리니까 네. 실제로 시켜주셨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이 분리 배출이거든요. 저는 인테리어를 위해서 설마. 네, 화요일, 목요일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네. 고가구라던가 소품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지하 원룸을 하나 얻어놨어요. 창고처럼 오셔서 사용하셔서 거기다가 네, 보관했다가 보관하시고. 잼잼 파스탕에 그대로 또 썼습니다. 쓰시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또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또 이제 허락 받으시고 이렇게 네, 가져가서 맞습니다. 네. 우리 쪽에 매장의 어떤 컨셉에 맞춰서 맞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는 네, 여러 가지 포인트. 역시 이게 대표님 마인드가 정말 처음에 딱 창업하실 때 소자본 마인드라서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철이 남다르시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가 네. 잼잼 칩스 네. 그리고 잼잼 파스타 네, 세 번째가 끄트머리집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네. 이제 각 브랜드의 대표 메뉴가 감자튀김 전문점 네.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퓨전 파스타 네. 그리고 돼지 김치 구이집 네. 이렇게 메뉴가 엄청 다양한데 네. 이 메뉴를 선정할 때 요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에 예. 대한 리스트를 에버노트에 정리해 일단 놓겠습니다. 쭉 리스트업을 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상권을 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입지를 선정합니다. 이유는요, 네. 제가 아무리 그 아이템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네. 소자본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템의 이슈기보다는 자리의 이슈가 예산에서 많이 그렇죠. 들어간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자리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나서요. 네. 그 목표한 자리에 내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주변 가게들의 아이템을 봅니다. 제 아이템을 정하고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자리를 정한 뒤에 그 주변에 아. 아이템과 겹치지 않는 것들, 골목 상권이라면 특히나 네. 겹치지 않는 아이템이라던가 또는 그 상권에서 그 골목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할까? 어떤 부분을 손님들에게 채워드리면 좋을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메뉴를 정하게 됩니다. 네. 우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 네. 또는 하려고 했던 네.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미리 해놓으시고 네. 대신 나는 이 메뉴를 무조건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상권 분석을 해서 네. 그 다음에 그 메뉴 중에 하나를 그렇습니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네. 자리를 먼저 정하고 네. 나서 그 주변을 생각하고 아이템을 정하는 것도 네. 네, 저의 팁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메뉴를 개발을 할 때 네. 차별화 전략이라고 네. 하면은 보통은 맛을 첫 네. 번째로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아무래도 요식업장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맛도 차별화 전략이 될 수가 있지만 메뉴에 있어서만큼 원가가 좀 낮은 것 네. 그리고 좀 트렌드를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홍보하는 방법 네. 메뉴를 어떻게 홍보하냐에 따라서 차별화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요리에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뉴를 하진 않아요. 이유는 다양한 메뉴를 했을 때는 제 주방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요리를 했을 때 네. 맛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일정한 맛을 제공해드릴 수 있지 않은 경우도 그렇죠. 생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의 사람들이 음식점을 하실 때 25%에서 35% 사이의 원가율을 가지고 음식 네. 아이템을 설정을 하는데요. 네. 저는 40% 이상의 예. 네, 이유는 네. 고객들도 드셨을 때 네. 이거 좋은 재료 썼구나, 가성비가 좋구나 라는 걸 네. 알게 되세요. 40%면은 네. 이게 마진이 조금 처음에 이런 공급처들에 말씀드릴 때 네. 지금 이런 원가인데 예. 제가 분명 지금 판매량이 적지만 이 자리에서 그냥 6개월 내에 자리를 잡으면은 네. 어느 정도 판매량 이상이 될 네네. 겁니다. 그때는 지금 가격보다 적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매력을 더 키울 테니까 네, 구매력을 더 키울 테니 나중에는 조금 더 네. 전체 금액을 다운시켜 달라. 네, 그래서 요구를 구매력 키웠을 때 어느까지 되나요? 했을 때 그 금액을 저는 원가로 맞춰놓고 네. 시작을 합니다. 아. 처음부터 그 원가를 맞춰놓고 시작했을 때는 네. 손님들이 가성비가 좋다, 그렇죠. 좋은 재료를 썼다 느끼지 그렇죠. 못할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메뉴를 쓰면은 재료 여러 가지를 조금씩 사게 되지만 그렇죠. 한 메뉴를만 하다 보면은 한 번에. 구매력이 더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좋은 재료를 제공하고 가격은 또 낮출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메뉴의 차별화 전략을 할 때는 다른 분들이 25%에서 35% 설정할 때 저는 40%를 설정합니다. 조금은 승부수를 띄우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네. 원가는 좀 높이더라도 네.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하고 또 거래처와의 네. 그런 미래 아직은 미래지만 네, 거기서 또 신뢰를 보여주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전화로 하시면 안 되고 가서 만나다 보면 그렇죠. 이 신뢰도가 그렇죠. 형성이 다르죠.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손님 입장에서 차별화를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손님들에게 네. 다음 메뉴 어떤 거 먹고 싶은지 투표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시는 네, 설문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여러 가지 메뉴를 쓰시고 거기에 체크를 하세요. 네. 그러다 나중에 본인이 체크한 메뉴가 됐어요. 사장님 결정됐어요? 아. 네, 결정됐어요. 이걸로 뭐 체크해 주신 거에 됐어요. 네. 제일 많았어요. 네. 거봐, 제가 될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러면 그 손님은 저희 그 신메뉴의 홍보 대사가 됩니다. 야, 여기 잼잼치스 가면은 이거 내가 네. 선택한 메뉴야. 잼잼 파스타 가면은 이거 내가 특별수된 메뉴야. 오히려 홍보 대사가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손님들 모시고 오면 항상 네. 말씀드립니다. 기억했다가, 네, 이거 이분이 선택해줘서 저희 메뉴 넣게 됐어요. 선정됐다. 네, 그럼 그 손님은 이렇게 어깨가 조금 더 넓어지시고 그렇죠. 올라가시겠죠. 네. 네, 네, 그럼 또 다른 손님들 그럼 모시고 오게 그분은 되고. 우리 대표님께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고 네. 그분은 이제 보람만 가져가시는 건가요? 홍보 대사가 되고 처음 메뉴 때는 처음에.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게 또- 선정되신 분들에게 그렇죠. 무료로 네. 처음에 아유, 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네. 네. 좀 매장이나 메뉴에 대한 로열티가 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또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나눈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해보면 벌써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졌어요. 벌써 컨셉 얘기했죠, 뭐 상권 얘기했죠, 인테리어 얘기했고 또 메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소자본으로 열심히 가게는 만들어놨어요. 네. 그럼 손님들이 몰라. 네. 몰라요. 네. 그러면 이게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 잼잼칩스 처음에 만드실 때 이 상권의 손님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조금 네.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포인트가 있을까요? 가게를 개학과 동시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시간대랑 퇴근 시간대는 그나마 유동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이에요. 네. 저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 시간대는 인테리어하다가 딱 멈추고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외면하기도 그렇죠. 하고 뭐 아직 손가락으로 매장, 이렇게 네, 하고 매장이 가시는 분들도 오픈도 안 계시고요. 했는데 네. 인사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매일 그 시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하다 보니까 한 3, 4일 지나니까 왜 도대체 인사하신 거예요? 저 이렇게 해서 여기 감자튀김집 차리는데요.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게 되고요. 계속해서 인사하다 보면은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주시기도 해요. 오픈 그러다 전부터. 보면 오픈 전부터 네. 계약과 동시에 저는 홍보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나가는 학생들이랑 가위가위보를 해가지고 네. 네, 학생들을 이제 학교 시간에는 명함에다가 네. 감자튀김 쿠폰을 적어서 줬어요. 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친구들한테. 가위바위보에서 진 친구들은요 다음날 또 옵니다. 또 하냐고? 네, 사장님 저 어제 줬는데 아. 네, 다른 친구랑 데리고 오고. 네. 그래서 네, 이런 계속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며칠 남았네요. 그렇죠. 다음 주면 네. 개업하네요.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손님들의 인식에 이미 이 가게는 알려져 있는 가게가 된 거예요. 오픈 전부터. 또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이 매장에 들어갈 거고 네. 지금 돌아다니는 손님들이 결국 내 손님이 돼야 되는데 네. 인사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인사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진짜 정확한 단어예요. 인사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네. 인테리어나 아우테리어를 네. 하실 때 또 계절이 변하면 맞아요. 또 그거에 맞춰서도 또 변화를 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는 계절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주는데요. 네. 여름에는 시원한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거나 네. 시원한 인테리어를 해놨을 때 아직 여름이 다가오기 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날씨가 더웠을 때 더운데 어디 갔지 했을 때 맞다. 거기 벌써 하와이안 옷 입고 반팔 입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떠올려서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절별로 인테리어를 변화를 네. 주기도 하고요. 네. 메뉴에도 계절별로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에도요? 네, 네. 겨울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호떡이었거든요. 호떡. 예. 호떡 같은 것들. 네. 조금 더 이제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계절감에 따라 인테리어도 바꾸고 네. 메뉴도 이제 추가를 하거나 네. 보완을 하거나. 그러니까 매장도 결국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네. 그러니까 잊지 말고 네. 또 들려줘라고 계속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똑같은 아웃테리어보다 한 번 바뀌었을 때 손님의 시선을 한 번 더 끌 수 있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이 매장이 또 바뀌었네. 바뀌었네. 네. 이 매장 맞다. 거기서 나 맛있게 먹었었지. 이런 생각까지. 기억을 계속해서 상기할 네. 수 있게끔 그런 포인트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표님 지금 제가 이거는 매장에 안 가도 제가 네. 매장을 가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일단 인상만 뵈면 네. 굉장히 신뢰가 가거든요. 네. 우리 매장에 또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또 노력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튀김집 하면은 네, 식자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기름이죠. 그렇죠. 이 기름 깨끗한가? 기름 깨끗한가? 막 새까매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튀김기를 유일하게 저희 창가 자리에 딱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 지나가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 기름 바로 체크할 확인할 수 수 있게. 있도록. 그 이유는요. 저희는 이제 소자본 창업하다 보니까 가게 규모도 작고 네.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 신뢰도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튀김집 같은 경우는 기름이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네. 이 기름이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음, 튀김기를 배치를 했고요. 전면에 그리고 배치를 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아웃테리어에 기름통을 배치를 했습니다. 기름 없는 카놀라유가 아니라 가장 비싼 카놀라유를 쓴다. 아이들이 먹을 감자튀김에 좋은 기름을 쓴다는 걸 네. 보여드렸고요. 백화점의 일부 팝업 스토어에서만 파는 어묵이었는데 그걸 사다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건데 진짜 쌈땡 어묵 맞냐? 맞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온 택배 용지와 영수증을 쫙 게시를 해놨습니다. 진열을 해놔서 네. 진짜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도 그렇죠. 당신이 드시는 어묵이 네. 바로 그 어묵이다. 어묵을 먹는데 바로 옆에 어.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신뢰도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소자본 창업가는 그만큼 인지도나 브랜드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을 신뢰도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런 식으로. 장치들을 네. 마련해놨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보니까 네. 책 내용 중에 되게 의미 있게 읽은 구절이 장사는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다. 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눈 이야기는 사실상은 좀 네. 전략에 가깝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진심이다라는 말이 조금만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말씀 주신 이 모든 전략들이 결국은 사람 대 사람으로 네. 장사도 사람이 하고 음식도 사람이 먹고 그 사람 대 사람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이렇게 진심을 줄 수 있는 대표님의 노력. 첫 번째는 일단 진심으로는 일단 좋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거. 네. 왜냐면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이 식자재 먹을 수 있는, 관리는 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그래서 잼잼칩스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숙제 숙제요? 검사. 네. 초등학생? 네, 초등학교 학생들의 숙제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요? 어떻게 해요? 숙제 검사. 제가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 맨 마지막에 페인트 칠할 돈이 없어서 네. 제 프로필을 벽면에 써놨었어요. 예. 근데 한 손님이 오셔서 네. 아니 대학 서울에서 4년째 나와서 네. 대기업 인사팀 계시던 분이 예. 아니 여기서 감자 튀기고 계세요? 저희 애들 과외나 시키세요. 그게 돈 많이 벌지 아, 않을까요? 예. 저희 아파트 단지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예. 약간은 기분이 그렇죠. 나빴지만 나쁠 수 있죠. 네, 네. 나쁘지만 한번 참고. 네, 한번 참고 네. 손님이니까 예. 손님 왕이시니까 그렇죠. 네. 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이 손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외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어떤 게 있을까? 네. 1,000원 내서 3,000원짜리 감자튀김 먹는 애들에게 야, 너희 여기서 숙제하면은 내가 5,000원짜리로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줄게 무료로. 여기서 아, 숙제를 진짜요? 하면. 그래서 숙제해? 그러면은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음. 어느 날 한 학부모님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 숙제 검사하셨다면서요? 네, 그랬더니 아니 제가 킥보드 사준데도 숙제를 안 하고 닌텐도 사준데도 숙제를 안 하던 애가 감자튀김집만 갔다면 숙제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오. 어린이날 선물 저희 감자튀김, 스승의 날 선물 저희 감자튀김, 학부모회의 저희 가게, 네, 대량주. 소풍 갈 때 이런 걸 해주셔서 대량주. 매출이 올라가게 됐어요. 이런 그렇게 또 지식도 알아봐 입소문이 주시고요. 타고. 그래서 놀이터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예. 야 거기 있지 말고 들어와서 아. 시원한 데서 있어. 그래서 아. 제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보드- 또 예. 들어와서. 보드 게임이랑 있으니까 해. 네. 안 먹어도 돼. 어. 해. 시원한 물 편하게 먹고 네네. 에어컨 바람 쐬고 있어. 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나중에 또 그때는 아니더라도 성장해 가면서도 저희 가게를 많이 좋아해줬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있는데 네네.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과목 중에 네. 우리 동네를 위해 고마운 분들에 대한 취재를 인터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때 보통 소방서 이제 경찰서 이런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네. 들었는데 그때는 그 초등학교에 저희가 대표님. 또 제일 많이 나왔다고 잼잼치스가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정말 유명 인사시겠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지만 많은 사랑을 그래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 주신 게 아닐까. 잼잼치스 첫 달 오픈했을 때 한 매출이 한 어느 정도? 첫달 네. 어느 정도 되죠? 2,500만 원. 2,500이요? 네. 그럼 그럼 생각보다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 작은 매장에서 네. 그 정도 매출을 그렇게 빨리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2,500 몇 평이죠? 9평입니다. 9평. 네. 그리고 2,500 첫 달 찍고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또 최고 매출은 한 5천 정도. 5천이요? 네, 2배까지 9평 성장했고. 매장에 숙제 검사 덕분입니다. 숙제 검사 덕분에. 아, 그래 연락. 지금은 뭐 대학생이 돼서 그렇죠. 잼잼 파스타 매장에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요? 아, 네. 진짜요? 네. 9평 매장에서 2,500 첫 달 찍고 많을 때 최고 5천. 때는 5천이고 평균은 평균이- 3천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자본 창업치고는 그러니까요. 매출이 생각보다 네. 고객님들이 아니 많이 3천만 원으로 사랑해 장사를 시작했는데 네. 첫 달 매출이 2,500이면 물론 네, 거기에 뭐 진짜.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겠지만 네. 지속 성장. 그러니까 이 생존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 있나요? 저희가 감자튀김은 한 메뉴가 있었지만 예. 항상 시기가 바뀌면서 네. 소스에 대해서 트렌드에 맞게 아. 많이 체인지를 했습니다. 예를 소스. 들어서 네. 그 당시에 음료 중에 젤리 음료가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딱 다른 예. 순간 젤리로 바뀌는 네네네. 그래서 그 젤리의 소스를 저희가 개발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네.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메뉴에 대한 변화, 네.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에 대한 변화, 네. 마케팅 차원에서도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예. 또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벤치마킹, 줄 서는 매장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그 시즌, 네. 또 트렌드, 또 그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해서 우리 매장에 접목시키고 또 맞습니다. 손님들 반응, 피드백 받고 네. 또 그 안에서 또 재밌는 이벤트들 섞어서 또 기존 손님들한테도 재미도 드리고 네. 뭔가 좀 매장이 좀 이제 권태로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 또 아니야, 맞습니다. 나 매력적인 매장이야 이렇게 또 말씀 주시고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랑 이렇게 밀당을 좀 하시는 거 같네요. 네, 그런 그렇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브랜드를 계속해서 런칭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계획 중에 있으시고. 네. 그러면 누가 보면 저 사람은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들어봤으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네. 창업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엔 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손님이 항상 꽉 차 있을 생각만 했습니다. 매번 매장을 낼 네네.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네.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그렇죠. 자영업 시장이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자영업 3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음식점 같은 경우 80% 이상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데이터가 네. 그렇게 증명하듯이 살아남는 20%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쉽게 나는 안 되면 장사나 하지라는 생각이라던가 TV에서 보고 이런 거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도전하기는 이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공부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업이 나에게 맞는지 아르바이트가 됐던 네. 선 경험을 좀 해보시고 성경험을 하고 네, 창업을 하셨으면 창업을 좋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창업은 모든 일이 그렇지만 진짜 온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확률이 많이 높아져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빛나는 순간만 많이 보지만 그 뒷면에서 또 굉장히 노력의 단계가 많다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오픈하셔서 실질적으로 매장 잘 네.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북토크 같이 진행하시면서. 배민에 있는 온라인 콘텐츠나 이런 걸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에게 이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 저 역시 또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만큼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네네. 또 골목에서 예.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즐거운, 조금 네. 더 유쾌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한번 네. 열심히 노력하고 맛난 음식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북토크 책 읽는 사장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창업, 소자본 창업하니까 조금은 쉽거나 조금은 허무맹랑하게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단계별로 우리 매장의 초기 단계부터 발품을 팔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심을 통해서 뭐 손님이나 매장 관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좀 더 확률이 높은 잘 되는 매장을 만드시는 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또 사장님, 예비 사장님들 저희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저자분과 좋은 책으로 함께 북토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민 아카데미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